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창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 자신을 소개해 드리면은 제가 서울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가 된 다음에 한국과 미국에서 오랫동안 내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하기 직전에는 서울 아산병원 원장을 역임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고 후진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가끔 특강을 하면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EC18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 저의 집사람 김상희 교수와 저는 부부관계이고 EC18을 김상희 교수가 개발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옆에서 보아왔고 지원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이 처음에 발견되게 된 그 역사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미국에 가서 수련 생활을 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집사람이 우연히 친구가 주는 녹용 달인 것을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뚜렷한 그 임상적인 효과를 체험했기 때문에 종양내과를 하는 김상희 교수는 언젠가는 이 물질을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오다가 한국의 서울 아산병원이 설립될 당시 나와서 울산의과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생각했던 그 녹용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연구를 해온 지가 은퇴할 때까지 한 30년 이상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의사들이 이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식물 또 동물 심지어 곰팡이까지도 그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효능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 소위 말하는 서양의학에서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약으로 개발되는 일이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아스피린도 그랬고 강심제로 사용했던 디기탈리스나 또 말라리아에 사용하는 콰이나인 등등은 모두 식물에서 추출된 약이고 또 동물에서 추출돼서 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요새 흔히 당뇨병에 사용하는 인슐린, 갑상선 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 이런 것들은 모두 동물 조직에서 추출해낸 이 약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생제, 페니실린, 결핵약 등등은 모두 곰팡이 종류에서 우리가 추출해낸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약들은 알고 보면은 자연계에 이미 있었던 물질을 우리가 발견해낸 것이지 엄격한 의미에서 발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녹용 안에서 EC18이라는 물질이 발견되고 그것이 이제 임상 효능을 증명하고 앞으로 신약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김상희 교수가
임상 펠로우를 할 때 엄청나게 힘이 들어서 피로해하고 있을 때 녹용 달인 것을 먹고 활력이 생기면서 그 어려운 수련 과정을 쉽게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연구를 하면서 김상희 교수가 전공이 본래 종양혈액내과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연구 술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용 달인 것을 가지고 조혈 모세포에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실험실에서 동물 실험실에서 그 연구를 시작했는데 과연 그 조혈 모세포를 성장을 촉진해주고 분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연구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이 녹용 안에 어떤 물질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 활성 물질을 찾는 연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녹용 달인 물을 이 화학자와 함께 여러 가지로 분해하고 순수한 물질을 찾는 노력을 몇 년간 해오다가 드디어 순수한 물질로 EC18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나 자연계 이 녹용이라는 그 고가 약 안에서 추출해낼 수 있었던 이 EC18은 극미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추출해낸 그 극미량을 가지고 생물학적, 의학적 연구를 한다는 것이 엄청 어려웠지요. 그러다가 이 EC18의 구조식이 발견이 되고 또 유기화학자가 이 EC18을 실험실 내에서 합성할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합성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됨으로 해서 본격적인 그 생물학적, 의학적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 EC18이 참으로 신비스러운 엄청난 좋은 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상희 교수가 나오지 못한 것은 몸이 좀 불편해서 제가 그동안 연구하는 옆에서 계속 관찰해 왔기 때문에 대신 설명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나오게 됐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지금 이 공장에서 대량으로 순수한 EC18이 만들어지면서 체계적인 연구는 아니었지만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사용해 본 경험이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수백 년, 1000년 이상 녹용을 한방에서 사용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동의보감에 보더라도 여러 가지 약효 효능이 있다는 것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서 이 EC18을 사용해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경험에 의하면은 놀랍게도 아주 좋은 임상적인 효과를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느끼게 되고 그분들은 이 물질을 믿는 마치 신자 같은 그런 심적 상태가 될 정도로 그 효과가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더욱 용기를 내서 이제는 체계적인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임상 의사가 좋은 약이라고 말할 때는 우선 뭐 다 아시다시피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야 하면서 또 동시에 부작용이나 독성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복용하기 혹은 의사가 투약을 하기에 그 아주 수월하여야 하고 또 너무 고가이면은 임상의사가 좋은 약이라고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ACEIT는 모든 그 좋은 약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EC18을 동물에 투여했을 때 전혀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이미 확실하게 증명을 해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임상 시험이 끝나고 이제 임상 2상 연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독성이 없고 이제 아까 체계적이지 않은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진 상태에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에서 그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항암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흔히 그 백혈구가 감소되면서 그 항암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혈구가 너무 감소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 감염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항암약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 EC18을 사용하면은 병용하면은 이 백혈구가 감소하는 것을 예방도 되고 이미 감소된 것은 백혈구 수가 회복된다는 것을 임상의사가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에 적용되기 전 단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말기암 환자에서는 전신 상태가 쇠약해지고 식욕이 부진하고 등등 해서 삶의 질이 아주 열악하게 되죠. 그런 환자들이 이 약을 복용했을 때는 그 식욕이 회복이 되고 따라서 식사를 잘하게 되고 그래서 원기가 회복이 되고 삶의 질이 아주 개선이 되면서 암 자체는 이미 말기에 왔어도 나머지 여생을 편안하게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을 지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많은 암 환자에게는 복음과 같은 이야기죠. 또 지금 이 동물 실험실에서 연구되고 있는 그 결과를 우선 소개해 드리면은 이게 면역 체계는 그 균형이 잘 맞아야 면역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 EC18는 면역 조절을 잘 한다는 것이 점차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 중에 약한 부분은 그것을 보완해서 강하게 하고 지나치게 강해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이 올 때는 그것을 유익하게 억제해주는 그런 면역 조절 기능이 있다는 것이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이 아닌 비감염성 염증성 질환, 예를 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퇴행성 관절염 등등에서 이 EC18이 그 불필요한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이 질환의 경과를 좋게 변화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증거가 점차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감염이라는 것은 병원균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그 병원균을 제거하기 위한 그 염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염증은 균이 제거된 뒤에는 이제는 염증이 사그라들어서 우리 몸에서 없어져야 우리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지나친 염증은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혈증 같은 일이 생기면은 그 염증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백혈구,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작용하는 세포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어서 오히려 우리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쇼크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이 불필요한 정도의 지나친 염증 반응을 억제해 줌으로 해서 이런 우리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폐혈증에서 보는 쇼크 이런 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동물 실험으로 증명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점차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노화라는 것은 비감염성 염증이 낮은 단계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화 현상이 온다는 것이 새로운 학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발생조차도 이 만성 염증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서 관찰되는 비감염성 이 낮은 정도의 만성 염증이 이 EC18에 의해서 억제되어서 이 노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변화조차도 호전시킬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보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임상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할 그런 분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상에서 몇 가지 그 지금까지 알려진 EC18의 임상적인 효과를 소개하고 앞으로 그 효과가 증명될 수 있는 분야를 소개를 드렸는데 이 지금 고령화 장수사회 이런 데 있어서는 이 약이 널리 보급이 되면은 노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만성 퇴행성 질환, 암 이런 것들에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기가 머지않아 오리라는 그런 희망적인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임상의사로서 평생을 살아오고 지금 이 EC18이 개발하는데 이 엔지캠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는데 열성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김상희 교수와 저는 참으로 축복받은 의학자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EC18을 소개하는데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